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나원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배학 강의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의 3요소라고 있죠. 이것도 암기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농작물을 재배하는 3요소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농작물 생산량이다 그러죠. 생산량을 극대화시키는데 필요한 3요소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이제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3요소. 첫 번째가 환경, 그리고 재배 기술, 그리고 이제 유전성. 이거 꼭 암기해야 됩니다. 작물의 3요소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출제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지식물과 양지식물로 이렇게 또 구분을 하죠. 음지식물과 양지식물. 그러니까 음지식물은 아무래도 시원한, 그러니까 혼행성이죠. 혼행성 또는 혐광성 작물을 음지식물이다라고 합니다. 광보상점, 그 다음에 광포화점. 광보상점과 광포화점이 모두 낮은 식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광보상점이 뭔 줄은 알고 계시나요? 광보상점은 광합성 양이죠. 광합성 양하고 그리고 호흡양이다 그러죠. 자, 이게 이제 같을 때 빛의 색이 그럽니다. 이거를 광보상점 그래요. 그러니까 광보상점은 광합성 양과 빛의 세계로 가죠. 광합성 양과 CO2 농도로 가는 것은 포화점이다 그러죠. 광합성 양과 빛의 세계를 가지고서 또 따지는 게 광포화점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쪽이 이제 광합성 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빛의 세기다라고 할게요. 빛의 세기. 그러니까 빛의 세기가 이제 점점점 증가하게 되면은 모두 광합성 양도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거죠. 빛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광합성 양도 증가가 되는데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지나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이제 일정하게 되죠. 광합성 양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그래서 이 지점을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생물 시간에 여러분들 다 공부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경우에 빛의 세기가 지금 얼마가 되느냐. 일정한 세기, 이거를 광포화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 양과 온도를 가지고서도 이제 또 따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 광보상점이 낮은 작물이다. 음지식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또 나중에 또 공부를 또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양지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호원성, 그 다음에 호광성. 여러분 다 암기했죠? 혼행성 작물은 뭐가 있고, 그리고 혐광성, 토마토, 그 다음에 가지, 오이, 호박 뭐 이런 식으로 다 암기가 돼야 돼요. 이거는 광보상점과 광포화점이 다 높은 작물들이 되죠. 그러니까 뭐 옥수수나 이렇게 그 건조한 경우에 강한 작물들이 있죠. 그런 경우들은 상대적으로 광포화점이 높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요. 지금 광포화점이 낮은 작물들 또는 높은 작물들 이런 것들을 골라라 하는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추 낮은 것부터 이제 해볼게요. 배추가 이제 좀 낮은 편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인삼 같은 경우도 그늘막을 항상 쳐놓죠. 그러니까 음지식물에 해당된다라고 봐야겠죠. 인삼하고 강낭콩도 광보상점이 낮은 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무가 있죠. 순무도 낮고, 그 다음에 상추와 양배추 얘네들도 낮은 편에 속해요 지금. 그리고 이제 가지, 그 다음에 호박, 토마토, 그리고 수박. 그러니까 수박이 상당히 높죠. 수박하고 딸기가 상당히 높은 편에 이제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광보상점 또는 광포화점이 높은 작물들을 골라라. 가장 높은 작물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배 방식에서 뭐 이제 윤작이라는 거 들어봤죠. 윤작 또는 연작, 연장에 강한 작물, 또 윤작 이런 것들 있죠. 여기는 이제 계량 삼포다라고 하는데 작물을 재배하는데 농지의 전체 3분의 2는 보리, 맹류를 심고 그 사이사이에 3분의 1은 뭐를? 콩과 작물을 혼작하는 방법을 계량 삼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량 삼포가 뭘 뜻하는지 또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노폭식 재배라는 게 또 있어요. 노폭식 재배. 그러니까 이 노폭식 재배는 4년 주기로 윤작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차에 순무를 재배하고 그 다음에 2년 차에는 보리, 3년 차에는 클로버, 4년 차에는 다시 이제 밀을 재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요, 계속 이제 연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좀 약한 작물들이 많죠. 인삼 같은 경우는 연작을 하게 되면은 수확량이 이제 많지가 않죠. 연작에 약한 작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작에 이제 약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지력이 있죠. 땅의 지력이 계속 이제 수탈을 당하게 되면은 양분이 이제 많이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 작물이 자라는데 좀 덜 자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순무는 지력을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리는 수탈, 다시 클로버는 증진, 그리고 밀이 다시 또 수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해는 뭐다? 지력이 증진이 되고 한 해는 수탈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작물을 재배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윤작에 강해지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파종법이죠. 파종은 이제 씨앗을 뿌리는 거죠. 뿌리거나 또는 씨앗을 땅에 심는 거를 말하는데 종자죠, 종자. 그러면은 적파가 있고 그 다음에 전파, 그 다음에 조파, 삼파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건 이제 시험 문제 이게 많이 나옵니다. 다음 파종법 중에서 종자의 소비량이 가장 많은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그게 이제 이 방법입니다. 순서대로 삼파는 그냥 밭을 갈아놓고 어떻게 되죠? 평평하게 이렇게 갈아놓고 평유법이라는 말 많이 쓰죠. 고랑도 없이 그냥 평평하게 갈아놓고 그 위에다가 씨앗을 막 뿌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삼파다 해가지고 종자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파는 이제 골을 이렇게 파죠. 뿌림골이라고 하죠. 뿌림골을 파가지고 그 골에다가 씨앗을 쭉 뿌려 나가는 경우를 조파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전파는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구덩이에다가 한 2개, 3개씩 이렇게 씨앗을 심는 걸 말하고, 적파는 이것도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씨앗을 하나씩 이렇게 심는 거. 마늘 같은 경우가 이제 적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종의 절차가 있는데, 파종의 절차는 작조라는 게 있죠. 작조는 이제 고랑 또는 골 작업을 작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토는 이제 흙을 추가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비료를 먼저 뿌리고 그리고 나서 비료 위에 흙을 추가로 넣어주는 거를 간토 그럽니다. 간토. 그 다음에 이제 복토는 뭐다 그러죠? 씨앗을 심거나 또는 씨앗을 뿌려가지고 흙을 덮어주는 거를 복토다 그래요. 흙을 덮어주는 거. 그러니까 얼마의 두께로 덮어줘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공부했죠. 씨앗의 크기 있죠. 씨앗 크기의 3배 두께로 복토를 해줘야 좋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진압이라는 게 있죠. 진압은 이제 토압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하죠. 답압이라고도 하죠. 눌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답압 같은 경우는 이제 보리 같은 경우에 웃자람을 예방하기 위해서 답압기로 눌러주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토압은 땅을 눌러주는 거고, 답압은
보리를 눌러주는 거를 다밥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압도 일종의 땅을 눌러주는 경우.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골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죠? 간토를 하죠. 비료를 뿌리고 나서 흙을 추가로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다가 뭐 하죠? 종자를 심겠죠. 종자를 심거나 종자를 뿌려가지고 흙을 덮어주는 거를 복토. 그리고 마지막으로 흙을 덮은 다음에 적당하게 이제 눌러주는 거를 진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이 파종의 절차가 이런 거구나 또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자의 처리라는 게 있죠. 종자.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종자를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침종이라는 게 있죠. 물에다가 담궈 가지고 이제 발화가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물에다가 담궈 놓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일종의 수분 흡수죠. 씨앗이 말라 가지고 딱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시켜 가지고 발화가 잘 되게끔 침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옛날에 그 시골에서 보면은 모내기 하기 전에 모짜리 만들기 전에 아랫목에다가 그 벼를 물에 담궈 가지고 그거를 침종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선종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선종은 이제 우량 종자를 선별하는 겁니다. 종자가 이제 좋은 거 우량 종자를 선별하는 과정을 선종 그래요. 선종. 그리고 이제 채아는 싹틔우기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이제 인공번식이다 그러죠. 인공번식의 지금 첫 번째가 분주가 있죠. 분주. 포기 나누기다라고 하죠.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관목류가 지금 어떤 나무에서도 많이 나왔죠. 관목류는 교목류는 이렇게 이제 뿌리에서 이렇게 나무 한 가지가 이렇게 기둥처럼 이렇게 쭉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이거를 교목류 그러고 관목류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베리 같은 이런 나무에서 많이 나오죠.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나무 가지가 여러 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를 관목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목류 나무를 바로 분주 또는 포기 나누기 이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연생 초본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삽목이라는 거 있죠. 삽목은 뭐죠? 꺾꽂이죠. 꺾꽂이를 삽목 그럽니다. 그러니까 숙지삽이 있고 신초삽이 있는데 자, 이거 이제 구분하는 거는 신초삽은 새 가지죠. 새 가지. 새로운 가지를 꺾어가지고 꺾꽂이 하는 경우고 자, 숙지삽은 오래된 가지입니다. 오래된 가지를 꺾꽂이 하는 경우를 숙지삽 그래요.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접붙이기죠. 접목은 이제 양접과 거접으로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이동을 하느냐 대목 있죠. 대목. 원래 대목을 이동을 해서 접붙이기를 하느냐 아니면 제자리에 놓고 접붙이기를 하느냐 그 방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양접은 이동을 하는 거죠. 거접은 제자리에 놓고 대목이라 그래요. 대목을 제자리에 놓고 접붙이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접 이런 경우 지접, 절접, 할접, 혀접, 아접, 교접 많이 들어봤죠. 삽목접. 자, 이 경우는 그 접목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입니다. 방법에 의한 분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접목 방법이다. 아까 양접과 거접은 대목의 위치를 옮기느냐 이동을 하느냐 아니면은 제자리에 놓고 하느냐 그 차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치목법이 있는데 이 치목법이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더라고요. 치목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휘무지 그럽니다. 휘무지 방법이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선치법이 몇 번 시험에 또 나왔죠. 선치법, 그 다음에 고치법, 당목치법, 뭐 파상치법, 무슨 어디 뭐 무협지에 나오는 뭐 그런 용어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 당목치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나무 가지를요 땅에다가 이런 식으로 길게 묻습니다. 이렇게 나무 가지를.
그럼 흙 속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흙 속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긴다? 이런 데서 이제 뿌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잘라가지고 이거를 이제 옮겨 심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수평으로 땅에다가 수평으로 묻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발근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잘라가지고 옮겨 심기 하는 경우를 당목치법 그래요. 파상치법도 비슷합니다. 파상치법도 긴 가지를 땅 속에 묻어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발근이 되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발근된 부분들을 또 뭐 한다? 옮겨 심게 해서 이 희무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토법이라는 거는 성토법은 이제 모식물이다 그러죠. 원래 식물, 모식물의 새로운 가지로 이제 발근을 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새로운 가지로. 그리고 이제 선치법은 가지 선단부라고 얘기를 해요. 가지의 선단부. 이 부분을 이제 땅 속에다가 묻어가지고 발근을 시켜가지고 이제 치목하는 방법을 선치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고치법은 이제 높은 나뭇가지를 말하죠. 높은 나뭇가지에 이제 흙을 나뭇가지에다가 묻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가 되죠? 뿌리가 발생을 하겠죠. 발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양치법이라고도 합니다. 고치법 또는 양치법.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치목법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선치법도 한번 나왔고, 고치법도 한번 나왔고, 그리고 이제 당목치법, 파상치법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뭐 출제가 안 됐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식 방법에는 아까 파종 방법에는 뭐가 있었죠? 전파, 조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갔는데 여기는 이식 방법입니다. 이식은 옮겨 심기죠. 또는 또 다른 말로 정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융묘 그러죠. 융묘를 옮겨 심는 것. 아까 파종은 씨앗을 심는 것 또는 씨앗을 뿌리는 것을 파종 방법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점식이 있고 조식, 아까 이제 고랑을 파가지고 하는 거를 조식 또는 조파 그랬죠. 아까는 혈식, 그리고 난식, 마구잡이로 막 심는다 이거죠. 나중에 이제 보면은 모내기의 이양 방법도 있죠. 모내기에서 가보면은 또 이양 방법에 또 뭐가 있느냐 또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식 방법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작큐법이라고 있죠. 작큐라는 거는 또 뭐를 말하느냐. 고랑을 만드는 방법을 작큐 그럽니다. 작큐. 그러니까 이랑과 고랑을 만들고 재배하는 방법. 그게 이제 뭐가 있느냐 이거죠. 성유법, 그 다음에 휴립법, 휴립법에는 휴립휴파, 그 다음에 휴립구파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큐 같은 경우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자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냐 또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보니까 또 공부를 해놔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밭에 가면은 두둑이 있고 그 다음에 고랑이 있고 이렇게 가죠. 두둑과 고랑.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만드는 거를 작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둑, 여기를 고랑. 그래서 두둑하고 고랑 여기까지를 뭐라 그러죠?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랑 그러죠. 이랑. 그러니까 이 두둑과 고랑을 만드는 방법을 바로 작큐법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성유법이라는 게 나오죠. 성유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랑을 넓게 만드는 경우를 성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늘 같은 경우 보면은 자 이랑이 이제 두둑에다가 이렇게 있고 두둑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또 이랑이 있겠죠. 고랑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마늘을 이렇게 넓게 두둑을 넓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늘을 심어 나가는 경우를 성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둑이 넓은 방법을 성유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내줄 재배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성유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휴립법은 휴립휴파가 있고 휴립구파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고구마 같은 경우 많이 나오죠. 고구마는 이렇게 두둑을 조금 이렇게 좁게 해가지고 높이죠. 그리고 고랑이 있고 다시 또 두둑이 있고
또 고랑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고랑에 여기다가 이제 심는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 고랑에 심는 경우를 휴립구파라고 합니다. 휴립구파. 고랑에 심는 경우를 그러니까 휴립은 고랑을 세운다예요. 고랑을 세워가지고 고랑에 파종을 하는 경우 또는 심는 경우 이거를 휴립구파 그러고 휴립휴파는 여기는 고랑이니까 고랑에다가 이제 심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고구마죠. 고구마 같은 경우는 휴립휴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콩 같은 경우는 휴립구파에 많이 들어가는 고랑 사이에다가 콩을 또 재배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휴립휴파와 휴립구파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고랑에 심는 거를 휴립구파, 그 다음에 두둑에 심는 경우를 휴립휴파. 그 다음에 이제 평유법은 이제 콩이나 이제 보리 뭐 이런 거 파종할 때 보면은 고랑도 없고 그냥 밭 전체를 이렇게 넓게 뭐하죠? 밭을 갈아가지고 평평하게 갈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를 하죠? 주로 이제 산파를 많이 하죠. 산파를 하거나 또는 조파를 하거나 넓게 그러니까 아예 뭐가 없다. 두둑과 고랑이 아예 없는 경우죠. 그러니까 두둑과 고랑의 높이가 같은 방법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니까 고랑과 두둑 이 높이가 일정하게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평유법이라고 합니다. 평유법. 그러니까 구분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잡초의 성질 해가지고 잡초는 뭐 별로 좋은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잡초라는 거는 일반 이게 작물보다 어때요? 훨씬 빠른 속도로 자라죠. 그러니까 조산성 그리고 또 많이 자라죠. 다산성 일찍 자라난다 그래서 조숙성, 휴면성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잡초의 예방은 경운 이제 갈아 엎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피복, 그러니까 뭐를 이제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윤작, 소토, 소각, 방목, 퇴비를 뿌려가지고 잡초를 예방하는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멀치는 이제 토양을 덮는 재료를 멀치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멀칭은 토양을 덮어주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까만 비닐로 잡초가 자라지 못하게끔 덮어주는 것, 또는 토양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덮어주는 것을 멀칭이라고 합니다. 재료는 이제 뭐 풀을 이용해가지고 덮어주는 볏짚을 이용해서 덮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비닐, 피복제를 이용해가지고 덮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멀칭은 까만 비닐이죠. 피복제 같은 경우는 하얀 비닐, 그러니까 우리가 원예시설 비닐하우스 보면은 햇빛이 투광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하얀 비닐로 하죠. 그리고 이제 멀칭 같은 경우는 주로 까만 비닐로 하는 거죠. 까만 비닐. 그러니까 이 멀치는 지금 토양을 덮어주는 재료인데 피복제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피복제하고는 구분을 좀 해서 암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경이라는 것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경이 뭐냐? 그러니까 작물 사이에 토양을 이제 가볍게 긁어주는 작업. 그러니까 이제 토양 공기가 잘 통하도록 토양 공기 또는 산소 공급이라고 하죠. 토양 공기를 순환이 원활하게끔 하기 위해서, 또는 산소 공급을 시켜주기 위해서 땅을 긁어주는 거, 작물 주변에 토양을 가볍게 긁어주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모두 하는 거죠. 잡초 제거도 하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을 중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토가 있는데 뭐 비슷비슷해가지고 참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자, 작물 주변의 흙을 긁어 모아가지고 작물 아래에다가 쌓아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도복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복 예방 차원에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토도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청경은 호미로 땅을 긁어서 잡초를 제거하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잡초 제거예요. 이거는 잡초 제거. 청경. 그리고 이제 아까 간토했죠. 간토는 비료를 뿌리고 나서
흙을 추가해 주는 작업. 그죠? 아까 우리가 그 파종 절차에 간토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토합도 있었죠. 진압. 토합 또는 진압이라고 했죠. 땅을 눌러주는 거. 그러니까 그 종자를 뿌리고 나서, 씨앗을 뿌리고 나서 땅을 적당하게 이렇게 눌러주는 작업을 토합. 그리고 다밥이 있죠. 다밥. 눌러주는 거. 이것도 눌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테니스장에 가보면 커다란 롤러 있죠. 그거를 이제 다밥기라고 하는데, 다밥 기계로 땅을 밟아주거나 또는 눌러주는 작업을 다밥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복토는 아까 종자를 파종하고 나서 흙으로 덮어준다. 씨앗 크기의 몇 배? 3배 두께로 복토를 해준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밭에서 주로 이제 뭐가 그 파종을 하게 되면서 절차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과수에서는 전정이라고 하죠. 전정, 가지치기. 전정, 가지치기, 가지를 잘라주는 작업. 그 다음에 절화, 꽃을 꺾어주는 작업. 그 다음에 적아, 눈을 따주는 작업. 그 다음에 적심, 곁순을 잘라주는 작업을 적심이라 하고 많아요. 지금 정례도 있죠. 정례. 정례는 꽃봉오리를 솎아주는 작업을 정례라 하고, 참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적과죠. 적과전 뭐 종합이염 해가지고 많이 나오죠. 과실을 솎아내는 작업을 적과. 그러니까 이제 해거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적과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우리 가수 사종 같은 경우는 적과전 해가지고 반드시 적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엽, 나무 잎을 적절하게 이제 따주는 작업을 적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는 이 나무 이파리가 과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무 잎 관리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게 이 적엽, 단감 떫은감이죠. 그리고 이제 복대. 복대는 이제 과실에다가 봉지를 씌워가지고 이제 과실에 그 뭐야 착색 뭐 이런 것들 착색 같은 경우 또는 뭐 병충해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봉지 씌우기 하는 작업을 복대 작업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무대 재배는 봉지 씌우기를 하지 않고 뭐 청정 재배다 해가지고 요즘은 봉지 씌우기도 안 하죠. 뭐 농약을 아예 안 뿌리기 때문에 과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무대 재배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용어들이 상당히 지금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 두고두고 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뭐 하루아침 이게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재배학 강의는 다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뭐 다들 뭐 1차 시험 손해평가사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이나 다 암기가 돼야만이 뭐 문제를 풀 수 있으면은 특히 이 재배학 강의 같은 경우는 재배학 시험 같은 경우는 암기할 사항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좀 짜증이 나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 공부를 해놔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공부를 좀 더 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